이 조명은 그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것이 있는데, 이 정성적인 것은 그 심적인 거예요. 심적인 거. 미적인 거. 이게 부분이고요. 이 정량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주 그 계산적인 것들이지. 그래서 이 조명은 심적으로 미적인 부분이 더 아주 크다.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면 조명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 받추려면은 이제 계산적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이제 받쳐줘야지. 그래서 그 조명을 바라보는 여러분 시각이 조금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서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 조명적인 거는, 조명은 이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으로 다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을,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항상 한강을 이렇게 강변도로를 쫙 달리다 보면은 조명을 보면은 참 비전문가들이 그냥 발주는 수억 들여서 수십억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철학이 있겠지만 아주 상식 이하로다가 이 조명을 설계를 해놓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냥 다 갈 때마다 참 저런 사람들은 전데다 돈을 주고서 저렇게 설계를 해놨으니 그냥 울긋불긋하면 그게 조명인 줄 아는데 전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조명이 제일 잘 된 것은 표준을 보면 여러분들이 인천공항에서 나오다 보면은 가양대교 있죠. 그죠? 가양대교라고 인천공항에서 나오다 보면 올림픽대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철구조물로 해가지고 돼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밤에 야경 조명이 되면 약간 주홍색으로 해가지고 쫙 돼 있는 거 있죠. 그죠? 여기서 안 보신 분은 안 계시지? 예? 예? 방화대교에? 오케이. 가양대교가 아니라 방화대교. 오케이. 제가 방화대교. 요 조명이 이 밤에 교량 조명에서는 최고의 조명이에요. 이 조명이. 예? 그래서 최악의 조명은 뭐냐? 지금 이제 많이 없었는데 그 전에 노들섬 이렇게 보면 노들섬이 이렇게 있는데 한강변에 이 노들섬 중간에다가 쭉 조명을 했는데 이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조명해 놓은 거 봤죠? 옛날 밑으로. 이런 건 돈 들여가지고 뜯어버려야 되는 조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막 불이 꺼지고 그래가지고 요새 뭐 잘 안 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돈 들여가지고 이건 아주 완전히 아주 조명 전체를 갖다가 야경을 아주 망쳐버리는 그런 조명입니다. 귀신 나오는 조명이지, 귀신 나오는 조명. 밤에 파란색은 귀신이 나오는 조명이에요.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따뜻한 색으로 가져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관계가 있어. 그래서 조명을 이해하려면 여기에서는 이론적인 것이 가려면 아주 물성적인 부분이 반드시 돼야 된다. 물성이 이게 백그라운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조명, 제가 항상 얘기한 대로 형광등의 점등을 이해하면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키는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사람은 상당히 수준에 와 있는 그 전기의 수준에 와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앞에서 강의하면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기체 방전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그것처럼 이 물성을 알고 그 빛을 내는 그 메커니즘을 알면 조명은 나머지들은 하나의 방법들이야. 그냥 쭉쭉쭉쭉 설명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아마 뒤에 지금 뭐 기초 부분이 조금 나오고 중간에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설계와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에?
지금 보면은 전체 목차를 보면은 설계가 나오죠. 설계 순서. 그 다음에 설계 작업. 예? 그리고 이제 방제 조명, 조명 설계 기초가 나오는데 이것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먼저 이거를 놔놓고 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명기구 배치, 요 정도까지 우선 67페이지까지를 쭉 해서 우선 조명의 개괄적인 얘기를 여기서 이 책에서 나가려고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이 조명 설계 아마 요 부분까지도 갈 텐데, 명심보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유의물을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부분하고 해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기초가 이제 뒤에 나오고요. 그 사람의 시각, 조명의 질과 양, 그 다음에 램프의 특성들이 쭉 나오죠. 예? 조명기구, 조명시설의 계측, 조명열과 공기조화, 조명에 의한 온도 상승과 뭐 관계, 그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명을 이제 어떻게 설계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명 설계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죠. 정성적으로 맞출 거냐, 정량적으로 맞출 거냐,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의 받는 것은 심리적인 것보다는 책을 보는데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책을 보는데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정량적인 거에 맞춘 거예요, 강당.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 심리적인 부분, 정성적인 부분은 이거는 조금 희생을 한 거지.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을 갔다. 그럼 고급 레스토랑은 이런 식으로 다 강의를 하면, 이런 조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운라이트를 깔기고, 컴컴하고, 빔라이트를 쪼아서 이 음식물을 쪼이고, 왜 그렇게 해요? 주위를 컴컴하게 하고, 빔라이트를 쪼여서 음식물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 왜 그랬죠? 사람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매출을 크게 많이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주변이 좀 컴컴하고, 이게 빔라이트로 다 쪼여줘야 사람감이 안정감을 갖고 편안함을 가져요. 근데 형광등으로 다 탁 밝게 해놔봐. 그러면 계속 그냥 도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다방을 한다. 그러면 다른 거 할 것도 없어. 그냥 막 배열등으로, 형광등으로 그냥 한 1500룩스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와서 다방 커피 한 잔 먹고 그냥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불안해서 못 앉아 있는 거지. 그것처럼 이 심리적인 부분을 정성적으로 맞춰주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한강변의 저기는 그런 부분을 이게 간과한 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중에서 로마를 가면은 밤에 그 야간 투어가 있어요. 낮에 보는 거 말고 야간 투어는 이제 고성들이 막 부서져 있고 콜로세움이 있고 이렇게 쭉 있으면은 그거를 밤에 그 야광 조명으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무너진 성을 비추는데 참 그렇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조명 비추는 게 무슨 색깔이냐? 다 흰색이냐? 그게 아니고, 파란색 귀신 나오는 색이냐? 그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같이 주광색으로, 붉으스름한 색으로 그 흙을 비춰준다고요. 그게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이율적 가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런던에서 히드로 공항에 이렇게 쭉 비행기가 내리다 보면은 우리 김포공항에 내리면 인천, 이 서울 시내가 쫙 보이는 것처럼 이게 쫙 이 시가지라든지 시내가 보이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조명은 야간 조명 100%가 거의 주황색 조명입니다. 주황색 조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색이냐면 약간 붉으스름한 색. 붉으스름한 색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 조명에 대한 심적인 철학적인 이 정성적으로 다 왜 이것이 주광색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 한강에서는 입찰 나가면은 건축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입찰을 따. 그래가지고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 막 한강에서 막 나가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막 나가고. 그거를 제가 아마 전기신문에 그 전에 2002년 판인가 제가 사설에다 낸 적이 있어요. 한강 조명을 완전히 홍등가를 만들어 놨다. 이게.
홍등가라는 건 뭐야? 빨주노초 파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아까 얘기한 대로 방화대교 모양 그걸로 쫙 되면 한강이 참 기가 막히게 더 멋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을 어프로치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공학적인 이론이 있다 이거야. 왜 그러냐 이거야. 왜 그 색으로 가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공학적으로. 그거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명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아무리 정상적인 정량적인 부분을 갖다가 다 맞춰놔도 정성적인 부분을 안 맞추면은 조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명 철학을 일단 가지고 설계를 해 나가야 돼. 막 그냥 다운라이트 받고 막 그냥 뭐 형광등 쭉쭉 그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정량적인 거는 사람을 쉽게 식별하고 물건을 식별하는 거지. 하지만 거기에는 사람들이 그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가미가 된다. 쾌적하다. 이거는 냉난방 이게 있어서 쾌적한 게 아니고 그 밝음과 분위기하고 분위기 조명이 딱 맞아떨어져야 쾌적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조명 기술에서는 물리적인 현상으로서 여기 보면 나오죠. 물리적인 현상으로서 이걸 심리적인 생리량으로다가 변환시키는 점이 중요하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정량적인 물리적인 양을 이 심리적인 부분으로다가 이 컨버전 시켜가지고 그것이 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조명공학이 아주 그런 부분에서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강의로 끝내지 말고 강의를 받으면 당장 집안에 가서 당장 조치를 하라. 얘기야. 지금 형광등을 다 뽑아버리고 그거를 형광등을 써야 될 것 같으면은 전구색 형광등 다 갈아보세요. 그럼 집이 굉장히 온화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백열전구를 끼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서클라인도 그 전구색 형광등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다 바꿔. 주방이고 뭐 다 바꿔놓으면 애들도 그렇고 부부싸움도 덜하고 그래서 이제 조명을 할 때는 이게 원래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지 그제 조명공학 할 때 좋은 조명의 조건이 조도, 광속, 발산도, 정반사, 그림자, 분광부법, 심리적인 효과, 미적인 효과, 뭐 경제, 그다음에 명시론에서는 뭐 물건의 보임의 조건, 눈부심, 밝음의 분포, 뭐 편한 시각의 평가에서는 시력, 대비감도, 긴장, 눈뽕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때 그때 한번 스크린을 해줄 거예요. 그걸 이제 명심보감도 강의를 쭉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이제 전제가 돼야 이제 좋은 조명의 조건이 되는 거는 심리적인 걸 맞춰놨는데 물리적인 걸 좀 안 맞추면은 그래도 견딜만 한데 물리적인 걸 맞춰놨는데 심리적인 걸 못 맞추면은 못 견뎌요. 조명 설계 순서는 이제 설계 시에 발생되는 건축물 조사하고 뭐 전체를 기본 계획하고 조명 방식 결정하고 설계 조도하고 램프 선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레이 개선 코스 개선 이렇게 됐는데 이건 이제 이게 하나의 프로고 먼저는 그 조명의 타겟이 어떻게 되느냐 대상물의 타겟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목적물이 이게 그냥 그 야간 경관 조명이냐 건축물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냐 등등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타겟에 맞는 이제 어프로치가 들어가줘야 돼. 그 뭐 당연히 이제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건축물의 조건이 나오죠. 예? 이제 건축물의 조건이 나와야 돼. 그 건축물의 조건을 맞추는 것이 조명 설계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부 구정, 뭐 자연 채광, 입지 조건, 주위 환경 쭉 나오는데
실제 이제 저것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평가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이게 건축물의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자연채광도 이게 벌써 벌써 이게 이 책이 15년 전에 나왔는데 이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동경 경시청을 갔을 때가 지금 그러니까 1990년에 제가 나왔으니까 1982년도인가요? 4년도인가 갔을 텐데,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십몇 년 됐잖아요. 근데 그때, 동경구의 이 중강을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이런 설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새로운 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채광이 이 안에까지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죠. 복도로. 지금 요새 많이 이비즈 센터니 뭐니 이런 건물을 짓게 되면은 가운데를 딱 뚫잖아요. 그죠? 뚫어가지고 나오도록 하는데 이게 벌써 20년 전에 일본 애들이 조명에서는 동경에서는 그걸 많이 유행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상당히 그래서 이런 관청사도 그렇게 지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건축가 시도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받아줘가지고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애들도 지금 참 국제화해서 참 별 볼 일 없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요새 보면 야마, 전함인가 이런 거를 1945년도 이럴 때 만들어가지고 저기를 했으니까 대단한 거지. 지금 자연채광 같은 것도 이게 지금 요새 많이 흔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 방에 대한 스페이스, 사용 목적, 이게 쭉 있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게 호텔을 가보면은 이 호텔에 가보면은 이탈리아 특히 호텔을 가보면 이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이탈리아. 여기는 대도시를 가든 아주 저 시골을 가든 이 호텔 같은 경우가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조그만 시골에 호텔을 가도 전부 다 예술적이야. 예를 들어서 벽면을 색깔을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빨간색, 하얀 흰색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탁 누우면은 우리는 호텔 가면 뭐가 보여요? 위에 보면은 위에 감지기 보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위에 다운라이트 있지. 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침실은 쉬는 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위에는 천장은 그냥 후레딱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 다 숨겨야 돼. 그게 이제 스트레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 밑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스탠드 등이 놓이는 거야. 그래서 고급 호텔들은 조명을 딱 보면은 전부 다 스탠드 등이에요. 그러니까 허리 아래로다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허리 위에는 조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줘야 그게 맞는 거다. 뭐에 맞는 거냐?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정성적인 거에 맞는다. 쉰다.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쉬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이제 또 전공이 맨날 이러니까 가보면 또 그렇게 보잖아요. 예술 감각도 뛰어나고 그런 부분에서 아주 철저해요. 그래서 사용 목적에 대한 각 방에 대한 그러니까 안방 다르고 공방 다르고 거실 다르듯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르지. 예? 예?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사무실을 우리 직원들 내일 가면 자세히 보시라고. 여기서 이게 휴식구가 돼 있으면은 일반 이 복도식으로 다 이렇게 도는 게 돼 있고 여기 회의실이 있고 직원들이 여기서 일을 하는데 이 직원들이 일하는 데는 형광등 백색으로 했어요. 백색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저기만 맞춘 거지. 그리고 여기 이동하는 요 거리는 다운라이트로 해가지고 이거를 전구색
소켓 라이트로 다 이거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회의실도 전부 다 이 주광색이 높은 이쪽으로 다 해놨어요. 각 방을 다. 그러니까 요 사무실만 말고는 요 도면 그리고 하는 데만 말고는 나머지는 다 온화한 주광색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내일 한번 보시라고. 아시겠어?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이 편안한 거예요. 이거를 다 백색으로 똑같이 해놓으면, 그래서 각 방의 사용 목적. 그런데 아무리 배웠는데 실무에 적용 안 해. 그건 그거고 내가 가르친 거고. 야, 그냥 다 백색으로 그냥. 이거는 죽은 공부지. 배웠으면 그대로. 집에서 여러분들도 배웠으면 집에 가서 당장 가가지고 철무점 가서 전구 사다가 바꿔.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고요. 식구들이 다 좋아하고 다 좋아한다고.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LED 전구 지금 막 나오는데 이게 효율만 가지고 강조하면 안 돼. 이 LED 전구를 해가지고 만약에 자연 채광을 이런 주광색을 못 맞춘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걸 색상을 다 조정하니까 그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그걸 꼭 효율만 가지고 보면 안 되죠. 치수, 채광, 계획된 설비, 조명의 건축 설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 행동에 따른 행동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의 종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아주 중요하죠. 저 과일 가게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조명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게 또 있죠. 그런데다가 이제 형광등 켜놓으면 안 되거든. 이제 이렇게 배율등을 켜놓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용자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고령자냐 연령이 어린애들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를 수 있죠. 그죠? 그 이용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기차 관련된 것이 이제 경제성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뒤에. 근데 요새는 이제 연료값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경제성의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지금 많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제 이게 요새는 이제 러닝 코스트에 대해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조명에 한 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백열등은 이제 조명에서 이제 크로스를 시키고 저보다 이제 LED로 다 바꾸는 것이 이제 국가 정책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시대적인 조류 같아요. 어쩔 수가 없죠. 건축 효과, 전원, 법적인 규제 뭐 그렇고 최도 조제 뭐 규제 이것도 이제 규제를 옛날에 막 해석을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요새는 자꾸만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조명이 자꾸만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거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지금 뭐 옛날 어둑진주하다 지금 조명 규제는 상당히 많이 법적으로다가 몇 룩스 이상 돼야 된다. 학교 온난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규제했는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많이 상향 규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규제가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규제가 돼버린 거지. 비상등, 유도등, 뭐 위험 장소의 방법 뭐 이런 건 좀 돼 있고 조도의 추천 이것도 추천 조도는 옛날 이제 대개 이제 우리 거를 일본 거를 받아가지고 한국도 이 추천 조도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사무실 추천 조도를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K에서다 집어넣어서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의미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추천 조도도 되게 상향으로 다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조명에 대한 기본 전체 기본이 나옵니다. 기본 계획이. 여기 이제 표가 중요한데 11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지금 앞에 얘기한 것들을 이제 하나의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답안을 쓸 때는 뭐 이 정리표라 그래야지 표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서술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되게 심리적인 부분을 좀 앞에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부분은 이제 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놨죠. 조명에 이제 큰 구획이 나오죠. 구획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점포다 그러면은 점포에 안내 그다음에 뭐 사무실 보는 공간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둘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동선이 여러 목적의 점유율이 있는데 거기 동선을 통과를 할 때는 생소한 조명에 대한 저기를 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건축화 조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비를 통해 가지고 회의실로 간다. 그러면 로비를 통해서 회의실로 가면은 로비에다가 일반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 조명을 해가지고 벽을 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드럽게 가면서 연회자보다 들어가도록 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조명을 연출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건축적인 것이 반드시 고려가 굉장히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의 소재, 그러니까 벽돌을 사용할 거냐, 뭐 시멘트를 그대로 놓을 거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빨간 벽돌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이 건축 부재하고 조명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붉은 벽돌 있잖아요, 이만한 것들. 돌아가신 김수근 씨가 가장 좋아한 그 소재가, 김수근 씨는 건축에 지금 아주 법원 청사 한 부분이 김수근 씨입니다. 아시겠어요? 법원 청사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경찰청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분은 그냥 노출 콘크리트, 그냥 거푸집을 떼어낸 그대로, 거기다가 페인트 안 칠하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아주 고급 사무실도 그것을 조화를 시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벽돌을 아주 애용을 해요. 빨간 벽돌인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분 옆에서 그걸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빨간 벽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재질이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조명과의 조화가 아주 잘 돼요. 예? 그러니까 조명과의 조화가 아주 잘 된다. 그러니까 조명을, 어떤 조명을 구사하더라도 이질감이 없이 다 나오는데 아주 좋다. 그러니까 이게 빨간 벽돌을 가지고 건축을 마감을 하고서 그다음에 그 조명을 연출하면은 아주 기가 막힌 연출이 나오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전기라고 해가지고 전기만 막 이해하고 전기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 여러분들이 훌륭한 기술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건축가하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얘기하더라도 막 이건 말이에요, 여기 민물수가 되고 형광등 꽂아야 돼요, 막 이러지 않고, 여기는 오히려 연색성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디자인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냥, 야, 전기기술자가 저런 생각도 하고 있네,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는 말이에요, 민룩수가 돼가지고 그냥 형광등 배치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난감한 거예요. 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배워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다르죠. 조명 상태 결정, 스페이스, 기능상, 이렇게 쭉 레벨 결정하는 거는 이제 몇 룩수, 몇천 룩수 되냐, 이런 되는 건데, 실제 이제 밝기는 조명은 요새 상당히 많은 쪽에 인텔리전트화 되다 보니까 등급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조명에 대한 기준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천장을 어떻게 할 거냐, 소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들은 이제 참조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광원을 이제 얘기하려면 여기서 먼저 이제 기초는 먼저 이제 그 프로그램이 그런 것 같아. 쓰는 책 저기가 먼저 기초를 먼저 얘기하지 말고 조명에 대한 설계의 컨셉이 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면은 왜 광원의 이론이 필요하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먼저 쭉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보면은 기술자가 인풋을 해야 되는데 인풋을 하는 시점과 있어요. 인풋을 해야 되는 시점. 그 다음에 인풋의 내용. 그 인풋의 목적, 이게 있어. 공부를 여기서 와서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올리려고 그러는 거지. 예?
같이 올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몸값을 좀 올려보려는 거야. 이거 이제 설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몸값을 올려놓는 거 잘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몸값을 영업에다 잔뜩 올렸어, 영업에다. 영업했어. 영업에 어느 정도 올랐어. 영업 능력을 올려놓으면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방법이 다 하게 되고 또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포화가 한번 되면 올라가질 않는다니까. 아, 영업사원이 어디 가서 영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거 여러 설계 영업하는 것, 그 다음에 설계도 그래. 설계 기능 뭐 이것도 어느 정도 딱 올라가면은 뭐 과장, 차장급 올라가면은 뭐 설계 뭐, 예? 그러면 이게 포화가 된다고. 아시겠어요? 이게 쭉, 뭐 설계 사무실이 20년, 30년 있으면 그냥 20년, 30년 계속 설계 능력이 뛰어나는 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까지 쭉 올라갔다가 쫙 포화야.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된다니까? 시간은 간다, 그렇게. 이거는 노하우가 없어. 노하우가 없다는 얘기는 남이 못하는 게 없다는 얘기야. 시간 지나가면 누구나 개똥이나 새똥이나 다 해. 사람이 다 많아. 가치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몸값을 올리려면 뭔가가 쭉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게 노하우야. 이게 다른 사람하고 달라.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몸값이 올라가는 거야. 이건 남이 못해. 네? 이게 남이 못해. 그래서 젊은 때, 지금 때 공부를 많이 해. 공부에 인풋을 많이 해주고, 공부를 해줘야 끊임없는 나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죠. 제가 있기까지는 무수한 밤에 책과 씨름하는 시간들의 시간 적분을 하면 엄청날 거예요. 그것이 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뭐예요? 그 몸값을 갖고 가는 거야.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있는 거는 지금 포화가 돼가지고 한 위에서 공부는요, 끊임없이 해주면 쭉 올라가요.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바뀐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바뀌고 나름대로 자기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쭉 이게 그대로 비례곡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거를 차별을 가져가려면은 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와서 공부하는 거는 그냥 설계를 단지 내가 좀 설계하는 부분에서 좀 알기 위한다 이렇게 보지 말고 좀 크게 더 봐가지고 중국적으로는 내 몸값을 올리는데 몸값이 어떻게 올리느냐. 올라가다가 포화되는 몸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 몸값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기술사가 여기에 추가가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추가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그렇게 봐봐요. 그러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야. 이게 내가 몸값을 올리는 거다. 이런 것들이 무수한 인풋가 들어가가지고 내 몸의 가치가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이제 이게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 다르고 쭉 가다가 일을 하는 게 달라지고, 대응 능력이 달라지고, 보는 책이 달라지고, 레포트 쓰는 게 달라지고, 미팅할 때 벌써 탁탁탁탁 말을 벌써 주고 받아보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많이 내가 그냥 얘기를 해줘도 이걸 몰라. 우리 직원들도 모른다. 이런 얘기야. 응? 자, 램프야. 램프는 이제 공학이 들어가야 돼,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정기적인 물리적인 특성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특히 이제 기본 물성이 들어가야 돼. 조명은 이 빛이기 때문에 빛에 대한 것이 우리 인간은 어디에 수능이 되어 있냐면, 어디에 학습이 되어 있냐면은 인간은 태양에 학습이 되어 있지. 태양과 지구.
여기 달. 여기에 이 세 개의 학습이 돼 있어요. 뭐가? 조명이 학습이 돼 있다고. 그럼 간단하게 보면 이 세 개가 조명이 학습이 돼 있으면 아침 조명이 있을 거고, 점심 때 조명이 있을 거고, 저녁 때 조명이 있을 거고, 이거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파라다임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아침에 학습되어 있는 것에 대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광원이 있을 거고, 점심 때 학습되어 있는 그 생체 리듬에 도움이 되는 광원이 있을 거고, 저녁 때 되는 것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광원을 맞추려다 보니까 광원 개개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일반 백열전구, 할로겐 전구, 형광램프, HI 램프, 뭐 일반 자연전구를 냈는데, 참 이게 이제 백열전구가 이제 사라지죠. 어? 이제 백열전구 사라집니다. 그렇죠? 사라질 수밖에 없지. 그게 왜냐면 참 색깔은 좋은데 열 소모율이 많으니까, 그게 열로 나가버리니까 이 에너지 지금 그 아주 그냥 그 지구 온난화 뭐 그다음에 화석 연료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건 아주 직격탄을 맞는 거지. 그렇지만 이 에너지 백열등이 참 우수한 게 뭐냐면 꼬마 전구를 보면 돼요. 아주 그 빛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샨데리아 이런 게 아주 빛이 아름답지, 그죠? 그래서 그 꼬마 전구가 왜 빛이 아름다웠냐면, 우리가 그 꼬마 전구를 피울 때는 대개 아침과 저녁 때인데, 이때가 그 조명에 순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부표도 요새는 뭐 이게 지금 안 맞지. 그렇지만 이게 이제 종류가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지. 샹들리에나 이렇게 보면 이것도 이제 다 요새는 이제 형광등으로 바꾸면서 볼전구로 바꾸면서 백열등을 안 쓰고 그 전구색 광색을 내는, 그렇게 해서 지금 전력 요금을 아끼는 그 세이브하는 쪽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그 볼전구나 이게 백열등을 쓰는 거는 거의 이제 지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부분이죠. 아주 그 빔라이트도 이제 조그맣게 이제 그 백열전구의 저긴데, 그 자동차용 전구도 그것도 자동차용 빔 전구도 백열전구입니다, 그게. 예? 백열전구인데 그걸 어떻게 돼요? 텅스텐 전구로 바꿔가지고 백열전구에서 진화한 것이 지금 자동차용 빔 전구예요. 그래서 참 조명으로는, 그러니까 예술 조명에서는 이 백열등을 떼어놓고서는 예술 조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투광등 뭐 이래서 그 뭐 야간 조명이니 뭐니 전부 다 이게 백열등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나트륨 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전구색 형광등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지. 네? 표 나오고요. 백열등. 그 다음에 백열등은 이제 간접 조명으로 여기 반사체를 놔가지고 미소 조명으로 하는 거. 이제 할로겐 전구가 백열전구에서 진화된 거다. 이게 이제 자동차용 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로겐 전구가 왜 조그맣게 가려면, 백열전구는 이게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많은 빛을 내려면 온도를 뜨겁게 해야 되는데, 온도를 뜨겁게 하면은 이 텅스텐이 날아가니까, 텅스텐을 못 날아가게 하면서 온도를 뜨겁게 하려니까 백열전구가 있어요. 백열전구 밝게 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굉장히 많은 전류를 흘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온도를 높게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많은 빛이 나와요. 근데 조그만 라이트에서 쫙 비치는 빛을 날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면은 이 텅스텐이 증발을 해가지고 끊어져. 끊어지니까 이걸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할로겐 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많은 전류를 흘려도, 빛을 많이 보내도 이 증발이 안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이 돼서 나가면 다시 돌아서 붙고, 증발이 돼서 나가면 다시 돌아서 붙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 이건 이제 물리적인 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할로겐 전구가 이 할로겐 사이클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된다. 그래서 이 휘도가 높죠. 아주 눈부심이 높고, 이제 수명이 길고,
그래서 이걸 자동차용 전구에 제일 많이 쓰고 무대 조명에도 이 할로겐 전구를 쓰는 거지. 이제 할로겐 가스가 이제 이게 필라멘트가 증발이 되면 할로겐 가스 분자가 부딪혀 같이 조인이 돼가지고 이것이 온도가 높은 쪽으로다가 이동을 해. 낮은 쪽에서 결합을 해가지고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분리를 해서 텅스텐은 가서 다시 증착을 하고 할로겐 가스 빠져나가고. 그래서 계속 도는 거예요. 도니까 이 할로겐, 필라멘트가 증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증발이 되는데 증발이 되는 놈을 할로겐 가스가 잡고 다시 들어가고 분해하고 다시 잡고 분해하고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것이 이제 지금 할로겐 전구가 되는 거죠. 표가 좀 나와 있고 이제 발광, 형광등이 나오는데 형광등은 기체방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 기억나요? 전리의 조건, 전자방출의 조건, 열전자 방출, 전개전자 방출. 그렇죠. 이 열을 쏘게 할 수 있고 강한 전개를 걸면 나가고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그 1차 전자 나간 것이 탄소 충돌과 비탄소 충돌을 하고 거기에서 교합을 시키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알파 이펙트, 감마 이펙트, 누적 전리 이게 되고 어떻게 돼요? 전리가 돼가지고 전자가 양성이 되는 것도 있지만 흡착이나 재결합을 통해 가지고 없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어떻게 그 궤도에서 다시 들어가면서 에너지 올라간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외선 파생 계열이 뭐 기저 상태에서 올라가 가지고 첫 궤도에서 내려가는 것이 가장 크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외선이 나오고 그 자외선을 바로 나가니까 여기다가 형광 물질을 발라 가지고 빛을 에너지를 죽여 가지고 가시광선으로 하고 청색으로 하고 싶으면 청색으로 하고 빨간색으로 하고 싶으면 빨간색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형광등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LED가 색깔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형광등 수은이 들어가는데 수은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형광등이 곧 이제 시대에서 도태가 될 상황이 얼마 안 된 거죠. 이 상황은 그렇게 기술은 계속 진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기체방전에서 그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광색 마음대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이것도 뒤에 이제 쭉 나오니까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좀 봅시다. 그래서 색온도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고 여기 이제 공부 많이 했으니까 색온도라는 게 뭐예요? 아는 사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한 구절로. 칼라 템퍼레처. 흑시 온도다. 흑시 온도는 또 뭐예요? 양초를 가지고 설명하면 되지, 양초. 자, 양초가 지금 타고 있어. 에? 자, 여기 잘 보세요. 양초가 타고 있는데 양쪽 제일 끝이 제일 높다 그랬죠? 여기가 온도가 제일 높다니까? 딱 재니까 이게 2300 도라 그래. 그러면은 여기다 절대 온도는 273도를 더해야죠. 에? 그러면 어떻게 돼? 2273 K. 절대 온도 K가 됐어,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방 온도, 여기 방이 오픈이 돼서, 그러면 이 빛이 나갔잖아요. 그럼 손실이 됐죠? 손실이 됐잖아. 빛이 나가다는 건 손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온도가 내려간 거 아니야? 온도가 내려갔죠? 이 온도 2000도가 내려가는 온도라니까? 원래 이거를
이걸 뭘 쌓아봐. 검은 거로 다 쌓아봐. 바깥에다가. 그래서 이 진짜 온도를 보면은 이 온도가 어떻게 돼? 여기 빛이 온도가 높을까 낮을까? 아, 높겠지. 아, 2000도보다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10도, 100도가 됐다고 그래. 이게 진짜 온도 아니야. 자기 진짜 온도. 그러니까 이게 대중에서, 이 대기에서 타니까 100도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온도는 어딘 거야? 2100도야. 이때 색깔이 진짜 색깔이야. 온도가 떨어지면 색깔 변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보고 있는 초의 색깔은 진짜 자기 색깔이 아니지, 그죠? 아니, 이미 온도가 떨어진 색깔이니까. 진짜 색깔은 어떻게 돼? 우리가 볼 수 없는 온도가, 자기의 본인의 온도가 진짜 색깔이지, 그지? 근데 그거 만들 수가 없잖아. 근데 그걸 쌓으면 되죠, 그죠? 근데 존재하죠, 그죠? 아, 존재 안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273도를 더하면은 2373도가 되면 이게 흑체 온도요, 이게 색온도다. 아시겠어요? 색온도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고유의 각 강원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손실이 없는 온도에서의 발산하는 광색을 색온도라고 그래. 색온도를 발산하는 온도를 아시겠어요? 근데 가상이지. 현실에서는 저게 없잖아요. 에? 하지만 없다고 이 가상이 또 허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실제 있는 거 아니야. 에?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몇만 년 올라가면은요. 있잖아. 여기 뭔가 있어요. 분명히 있다니까. 볼 수는 없어. 근데 조상이 있어. 예? 이 위에 이게 색온도라고. 이게 현재 온도고. 예? 연색성, 색깔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주 중요하죠. 아주. 그 이제 나중에 이거 이제 내가 조명 강의할 때 상당히 많이 했던 내용이지. 연색성이 좋냐 안 좋냐. 연색성이 좋은 광원이 굉장히 좋은 광원이다. 굉장히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K가 나오는 뭐 색온도 K가 나오는 게 색온도가 그래서 아주 나중에 이제 중요합니다. 그죠? 보면 색온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응? 그러니까 진짜 온도라도 진짜 이게 만약에 차이가 날아가는 게 이게 진짜 색온도인데 이게 1500원 나온다. 그럼 진짜 어떻게 돼 있어요? 진짜 색깔은 굉장히 좋은 건데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색깔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그죠? 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색성.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건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표고. 그래서 이제 HID 램프로 가는데 이게 이제 HID 램프가 수은등에서 저기 형광등은 저압 수은등이거든. 근데 이제 고압 수은등으로 가면은 HID 램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로등에 쓰이는 건 다 HID야. 예? 그래가지고 메탈 할라이드든지 나트륨등, 고압 나트륨등이든지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여기 보면 수은 램프, 형광 수은 램프, 메탈 할라이드, 고압 나트륨, 저압 나트륨 이게 들어가는데 원래는 여기 HID에 저압 나트륨 들어가면 안 되지, 그지? 그 고압 나트륨 HID라는 거는 고압 나트륨, 고압이기 때문에 저압 나트륨 등은 빠져야 돼.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쭉 하면서 광원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냥 안 쉬고 쭉 하겠습니다. 고압 나트륨 등. 이것도 아주 제가 이제 샘플을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주 점등하는 게 아주 메커니즘을 잘 아셔야지. 그래서 이게 저압 나트륨들이 상당히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아주 등황색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선진국 저쪽 유럽 쪽에 많이 쓰고 있다.
한국에서 지금 많이 안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터널 조명에 많이 쓰는 거야. 터널에 딱 들어가면 별로 수많게 되어 있는 건 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터널 조명에 그러니까 야간 투시율이 좋고 뭐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 쪽 우리가 저 빔라이트 키면은 아니 저 비상등 키면 깜빡깜빡 해가지고 적색 아니에요. 이게 저 파장이 그 흰색보다는 파장이 짧은 그 적색 쪽에 등황색 쪽이 멀리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연색성은 안 좋아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선택해서 이제 광색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광색이 나오면서 이 색온도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색온도 뜻이 이제 알아야 되고 색온도 흑체온도라는 거고 그래서 이 색온도를 가지고 얘기를 쭉 기준해. 왜냐하면 이게 실제는 존재하는 거니까.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보는 그 원 오리지널 색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데 색온도 잘못 맞춰버리면은 카메라 앵글에 그냥 아주 얼굴이 아주 좋게 보일 수 있는 게 아주 이게 맛이 가버리게 이렇게 뭐 꼭 술 먹고 저 취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굉장히 색온도가 중요하죠. 이 조도하고 색온도가 잘 맞아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변에 파란불을 켜놓으면은 어두울 때 파란불을 켜놓으면은 파란불은 낮에거든, 낮에. 언밸런스가 졌잖아요. 어두울 때는 아침과 저녁이기 때문에 등황색으로 무조건 가는 거야. 응? 그러게 되면 이게 완전히 언밸런스라 사람들이 아주 우울해지고 그걸 보고 앉았으면 물에 뛰어들어가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이 와도 그걸 이렇게 용기를 주려면 등황색이 쫙 켜져가지고 아름다워 보이고 이렇게 돼야 이렇게 좀 위안을 받고 그 도시경관을 살려주는 거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 대비 색깔 나오고 뭐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시원하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합니다. 왜 시원한지. 연색성. 연색성 RA 지수 가지고 광원을 잡죠. 그래서 뭐 80 이상이면 좋다. 그 이하는 낫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옷을 고르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연색성이 아주 높아야 되고 그러니까 색감이 그대로 보일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 채광색으로 다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조도도 높고 색온도하고 쫙 맞아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낮의 온도하고 거의 같으면서 그게 맞아야 되니까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연색성을 못 맞춰버리면 아주 조도를 많이 올려도 안 맞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RA 지수 60 이하는 아주 나쁜 거지.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과일 가게 하면서 형광등을 쫙 켜놓은 사람들은 안 팔리는 겁니다. 안 팔리는 거예요. 그 과일이 이 생동감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그 과일이 생동감이 있어가지고 팔리려면은 거기에다가 색온도가 아주 맞는, 그러니까 등황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색깔을 맞춰줘야 똑같이 보여도 아주 생동감 있게 보이는 거지. 에?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면 이제 됩니다. 그건 이제 설명제 갖고 오고, 광속, 배광 특성, 우리가 이제, 에? 필요 광속량과 방해 면적 해가지고 하도 수도 없이 많이 한 거죠. 실계 부분.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저기는 이제 그 빔의 각도에 따라서 이제 광속이 얼마큼 어떻게 뿌려지느냐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실제 이제 이게 뭐 ZCM 방법이라든지 뭐 CI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곡선이 이렇게 좁을수록 이게 굉장히 좁은 빔라이트고 이게 만약에 넓은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평평하게 빛 각도가 넓게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배광 곡선이. 그런데 여기 똑같이 돼도 여기에 이제 뭐 색온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이 색온도에 따라서 뭐 광속 캔들라 이게 밝긴데 이 밝기라도 여기서 또 색온도가 다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탈 할라이드 등인데 흰색과 빨간색이 나올 수 있다고. 메탈 할라이드 등에서. 그러니까 캔들라 밝기는 똑같은데 색깔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광도라는 캔들라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고 단위가 이제 알아야 돼. 조명의 단위를 모르면 안 되니까 루멘 포 와트가 뭐고 뭐
저 전력 효율이 뭐고 광속 효율이 뭔지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제가 그 명심보관 강의한 내용 가지고 쭉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한 번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조명에서는 이 단위를 모르면 뭐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전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기. 그러면 들어가면 이 단위를 알아야 되니까 단위를. 단위는 뭐라 해? 어? 여기에 단위가 설정이 안 되면 나머지가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조명도 마찬가지. 단위 굉장히 중요하죠. 뭐 램프 효율이 나오고, 그래서 뭐 고압 나트륨 램프는 램프 크기, 메탈 라이트 뭐 쭉 나오고, 그 이제 휘도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드 데이터지만 그런 트렌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그러니까 조명 효율이 좋은 게 좋죠. 예, 뭐 할로겐전과 이제 조명 효율이 좀 나쁘고, 근데 이 저 조명 효율이 나쁘더라도 그 역할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꼭 효율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게 그걸 잘 배합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뭐 에너지 세이브 쪽이 아주 주 타깃이 되다 보니까 뭐 조명 효율이 낮은 거는 무조건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봐야죠. 만약에 LED용 조명이 색깔을 다 맞춘다. 그리고 조도의 그 밝기를 맞춘다. 되겠죠. 계속 이제 기술이 진화를 하고 그러니까 아마 잘 맞추는 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자연스러운 색감이라든지 자연스러운 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저는 진짜 제가 건강만 좀 내가 한 20년만 왕성하게 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공부를 쭉 하면서 항상 공부에 하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가는 방법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할로겐 연구가 낮다, 고압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이 원인을 쭉 추적해다 들어가다 보면 다른 부분이 보인다니까요. 자, 그래서 메탈 할라이드 등 요거는 제가 이제 저희를 가지고 명심보감 강의를 가지고 그 기초서 강의를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조명률 여기서 램프의 효율, 기구 효율 쭉 있으면은 뭐 여기에 대한 전력 소모가 어떻게 되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단위를 하면서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지, 그죠? 그 다음에 동적 특성과 오류에 대한 감퇴 이런 게 나오는데 좀 보시고, 그 이제 동정 특성이라는 건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80% 이하로 떨어지면은 광속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켜져 있어도 단선을 보는 거죠. 제 광속에서 80% 이하가 내려오면 그거는 이미 켜져 있어도 그건 단선이 된 거나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동정 곡선이 가능한 좋은 거는 스무스하게 오래 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시간이 가면서 급격히 떨어지는 건 동정 곡선이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굉장히 안 떨어지면서 쭉 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예? 가면서 이제 광속 좋아하는 부분. 필라멘트, 이제 백열전구 같은 경우 이제 그 필라멘트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돼가지고 광속 극히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관계가 된 거죠. 램프 실내 수용소, 여기서부터 여기 그 시간에 저희를 여기서부터 이제 한 80% 소중까지 본다 이거지. 광속이 80%까지 떨어지는 부분을. 주위 습도 온도는 뭐 이게 큰 영향은 없는데 이제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항목보다 넣어놓고 보는 거예요. 진동, 충격, 전기적인 특성, 이 객관적인 얘기들이 나오고요. 이제 백열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을 낮추면 굉장히 수명은 길게 갈 수 있지만 흐리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필라멘트 증발이 안 되니까 수명은 길지. 근데 이제 켰다 껐다 하면은 백열등이 굉장히 수명이 꺼지는 게, 켰다 꼈다 할 때 숏킥 전류가 이제 한 7, 8배 정도 흐르니까 그때 그 필라멘트에 저희가 팍팍 증발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늘 여기까지네.